자식한테 다 퍼주면 효도 받을 줄 알았지. 근데 아니더라. 나를 지키는 건 나뿐이야. 제 통장엔 32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아들에게 5천만 원을 쏟아부은 대가였죠. 엄마가 좋아서 준 거잖아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멎었습니다. 집까지 빼앗기고 월세방에서 라면으로 연명하는데 아들 녀석은 발리에서 여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회사에서 잘린 아들이 제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저는 그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남이다. 그리고 등을 돌렸습니다. 자식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꽃길만 되길 응원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잊지 않고 늘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저 강정숙의 70평생은 오로지 아들 녀석 하나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25에 시집와서 딱 1년 만에 아들을 낳았죠. 남편은 성실했지만 술버릇이 고약했습니다. 매일 밤 술 냄새 풍기며 들어와 행패 부리다가 45세 강경화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아들놈은 겨우 20살, 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오열하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다짐했습니다. 엄마가 있다. 걱정 마. 그날부터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생선 가게 아주머니 밑에서 일하기 시작했죠. 겨울이면 손가락 끝이 얼어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칼질하다 베어도 아픈 줄 몰랐습니다. 이미 마음이 더 시렸으니까요. 여름이면 비린내가 옷에 배어 아무리 빨아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버스 탈 때마다 사람들이 코를 찡그렸습니다. 창피했지만 참았습니다. 아들 학비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등록금 마련하려고 명절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설날 아침 떡국 한 그릇 못 먹고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아들은 혼자 컵라면 끓여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 듣고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돈이 없었으니까요. 친구들 만나 차 한잔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정수가 우리 다음 주에 영화 보러 가자. 미안, 나 일해야 해. 몇 번 거절하니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외로웠지만 괜찮았습니다. 아들만 있으면 됐으니까요. 오로지 아들, 아들, 아들. 제 인생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4년을 버텼고 아들은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졸업식 날 단체 사진 속 아들놈의 환한 웃음. 그 사진을 지금도 지갑에 넣고 다닙니다. 낡아서 모서리가 다해졌지만 버릴 수 없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고생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취직도 잘했습니다. 중견기업 경리부에 들어갔죠.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저는 만족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직하게 번 돈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몇 년 후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쁜 아가씨였습니다.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닌다고 했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예비 며느리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는 상냥했습니다. 하지만 손을 잡는 순간 느꼈습니다. 며느리 손은 보드라웠습니다. 크림 냄새가 났습니다. 제 손은 거칠었습니다. 생선 비늘에 긁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살짝 찡그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간이었지만 제가 봤습니다. 저 아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직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좋다는데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엄마, 신부집에서 아파트를 요구하는데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모아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얼마나 필요한데? 서울 근교면 되는데. 3억 정도? 3억? 제 평생 번 돈을 다 모아도 1억이 안 됐습니다. 엄마,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아들이 시무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니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진짜? 엄마 최고야. 그 웃음 하나 보려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시장 일 끝나면 저녁엔 식당 설거지까지 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병원 갈 돈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진통제 삼키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단으로 제가 살던 작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자가 살인적이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 나이에 이런 대출은 위험합니다. 괜찮아요. 아들이 갚을 거예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들 결혼식 날, 신부 측 하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랑 어머니 옷차림 좀 봐. 촌스럽네. 시장에서 일하신다며? 냄새 안 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 눈엔 초라했나 봅니다. 참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그만이니까요. 신혼집 가전제품까지 다 사줬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났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고마워요. 엄마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결혼 후 3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새벽 5시 시장에서 일하다 쓰러졌습니다. 옆 가게 아주머니가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과로예요. 심장에 무리가 왔습니다. 며칠은 입원하셔야 해요. 입원은 무슨, 저 일해야 하는데요. 지금 일하시면 큰일 납니다. 어쩔 수 없이 입원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들한테 연락해야 하나? 하지만 망설여졌습니다. 신혼인데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문자 한 통만 보냈습니다. 아들아, 엄마 잠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있어. 괜찮으니까 걱정 마. 답장은 3시간 후에 왔습니다. 엄마, 많이 아파요? 빨리 나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겠다는 말도 필요한 거 있냐는 말도 없었습니다.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드디어 오려나? 기대하며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괜찮아? 응, 좀 나아졌어. 다행이다. 엄마, 그런데 말이야.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결혼식 때 쓴 돈,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왔어.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얼마나? 700만 원 정도. 엄마, 이번 달만 좀 도와줄 수 있어? 병실 창밖을 봤습니다. 회색 하늘이 보였습니다. 아들아, 엄마 지금 병원이야. 입원비도 걱정인데. 아, 그렇구나. 그럼 어쩔 수 없지. 엄마 빨리 나아.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나 봅니다. 돈 이야기만 중요했나 봅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보호자 연락처 좀 주세요. 없어요. 가족이 안 계세요? 아들이 있긴 한데. 바빠서요. 간호사가 안쓰러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더 서러웠습니다. 3일 후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일주일은 쉬라고 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입원비 23만 원. 통장에 남은 돈이 50만 원이었습니다.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퇴원하는 날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엄마 오늘 퇴원해. 아, 그래, 다행이다. 올 수 있어? 엄마, 오늘 회사 회식이 있어서. 미안. 그래, 알았다. 혼자 택시 타고 집에 왔습니다. 택시비가 아까워 버스 탈까 했지만 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여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텅 빈 집, 쌀쌀한 공기, 아무도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통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엄마, 몸은 좀 어때?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여전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말이야. 또 시작이었습니다. 사업 기회가 생겼어.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무슨 사업? 친구랑 같이 온라인 쇼핑몰 하려고. 요즘 온라인 쇼핑몰이 잘 되잖아. 엄마, 5천만 원만 빌려줘. 나중에 꼭 갚을게. 5천만 원. 제 평생 남은 노후 자금 전부였습니다. 아들아, 그건. 엄마,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이거 성공하면 떼돈 벌어. 엄마 늙어서 쓸 돈인데. 엄마는 나 믿어 안 믿어? 눈이 초롱초롱 빛났습니다. 간절했습니다.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친구한테 전화했습니다. 정수가 정신 차려. 자식한테 노후 자금 주면 안 돼. 그래도 내 자식인데. 자식이라고 다 착한 줄 알아? 요즘 세상 봐. 부모 돈 가져가서 도박하는 놈들도 있어. 우리 아들은 안 그래. 어떻게 알아? 내가 낳았으니까 알지. 친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후회할 일 하지 마. 내 말 명심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국 은행에 갔습니다. 평생 모은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혹시 보이스피싱은 아니시죠? 아니에요. 아들 주는 거예요. 아드님한테 주시는 거면. 증여세 문제도 있고 차라리. 괜찮아요. 그냥 해지해 주세요. 통장을 아들 손에 쥐어줬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 나 성공하면 엄마 모시고 해외여행 갈게. 그래, 조심해서 잘해라. 아들이 사라진 뒤 텅 빈 통장을 봤습니다. 잔액 32만 원. 70평생의 결과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우리 아들 잘 될 거야.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아들에게 돈을 준 뒤 한 달간은 연락이 잦았습니다. 엄마, 사무실 계약했어. 엄마, 직원도 뽑았어. 엄마, 첫 주문 들어왔어. 희망에 찬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역시 우리 아들 잘 될 거야. 하지만 2달째부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야 겨우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바빠. 나중에.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석 달째 불안한 마음에 아들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주소를 받아 적은 메모지를 보며 오피스텔 건물을 찾았습니다. 3층이었습니다. 낡은 계단을 올라가는데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중간에 멈춰서서 한숨을 돌렸습니다. 나도 이제 늙었구나.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책상 2개와 의자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엔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했습니다. 아들은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아들아? 깜짝 놀라 고개를 든 아들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왜 여기까지 와? 무슨 일이야? 직원들은? 아들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다 나갔어. 한 달 전에. 뭐? 월급 못 줘서.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럼 사업은? 망했어, 엄마.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돈은? 다 썼어. 사무실 보증금, 인테리어, 물건 사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럼 남은 건? 아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해봐. 남은 돈이 얼마냐고 소리쳤습니다. 없어. 뭐? 한 푼도 없어, 엄마. 오히려 빚까지 생겼어.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를 잡고 겨우 섰습니다. 빚이 얼마나 되는데? 2천만 원. 귀를 의심했습니다. 엄마한테 받은 5천만 원 날리고 빚까지 2천만 원? 미안해. 미안하다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내가 미안하면 내 돈이 돌아와? 엄마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아? 통장에 30만 원밖에 없어. 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너네 집 대출 이자는 어떻게 갚고? 아들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나도 죽고 싶어, 엄마. 정말 죽고 싶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화가 나다가도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힘내. 젊으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엄마 걱정하지 말고 너나 챙겨.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옆자리 사람이 힐끗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 32만 원. 이번 달 집 대출이자가 25만 원이었습니다. 대출 이자 내면 7만 원 남습니다. 다음 달엔 뭘로 살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며칠 후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정숙 고객님, 대출 이자 납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 안으로 넣을게요. 전화를 끊고 지갑을 뒤졌습니다. 구겨진 10,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시장에 나가 일했습니다. 하루 일당 5만 원. 한 달이면 150만 원. 그중 25만 원은 이자로 나갑니다. 남는 건 125만 원. 월세는 40만 원.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85만 원. 한 달을 85만 원으로 살아야 합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하루 2만 8천 원. 한 끼에 9천 원. 라면 하나에 1,500원. 그렇게 계산하며 살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재취업은 됐니? 답장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엄마, 지금 진짜 바빠. 나중에.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3달째. 은행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이자 납부가 2달째 연체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엔 꼭. 고객님,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달까지 납부 안 하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손에 쥔 휴대전화가 떨렸습니다. 아들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엄마 집 경매 넘어갈 것 같아. 제발 도와줘. 1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나도 지금 힘들어. 미안. 그게 답니까? 제 노후 자금 5천만 원 날려놓고 미안 한마디면 끝입니까? 전화를 다시 걸었습니다. 10번을 걸었습니다. 20번을 걸었습니다. 결국 며느리가 받았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며느라가 아들 좀 바꿔줘. 남편 지금 정말 힘들어해요. 그만 좀 전화하세요. 나도 힘들어. 집 빼앗길 것 같다고. 그건 저희도 어쩔 수 없잖아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너희가 쓴 돈인데 사업이 안 된 건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저희 탓 아니에요. 뭐?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희도 지금 빚 갚느라 힘들어요. 어머니만 힘든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한 달 후, 집은 결국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20년을 살던 집, 남편과 함께 꾸린 보금자리, 아들을 키운 추억이 가득한 공간, 짐을 싸면서 울었습니다. 거실벽에 아들 어린 시절 사진들,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운동회에서 1등한 사진, 대학 졸업식 사진, 하나하나 떼어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친구가 소개해준 시골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방 한 칸에 부엌 겸 화장실이 전부였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 월세 20만 원. 남은 돈으로 겨우 계약했습니다. 짐을 풀고 앉으니 허탈했습니다. 70평생이 이 좁은 방 안에 다 들어왔습니다. 아들에게 이사했다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을 테니까요.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습니다. 분홍색 봉투, 아들 집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아들이? 급히 뜯어봤습니다. 안에서 초대장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기 진우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손주의 돌잔치 초대장이었습니다. 날짜는 이번 주 일요일. 장소는 강남의 호텔 연회장. 손주가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태어난 날짜를 계산해 보니 1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집을 잃고 월세방으로 쫓겨난 그 시기였습니다. 그때 손주가 태어났는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읽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바쁘실 텐데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까운 지인들만 소규모로 합니다. 마지막 문장이 눈에 박혔습니다.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가 아니었습니다. 오지 마세요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다시 봤습니다. 구석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부의금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돈은 받지 않겠다는 소리구나. 초대받지 못한 할머니니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초대받지 못했지만 손주는 보고 싶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제일 좋은 옷을 꺼냈습니다. 시장에서 산 검은색 블라우스, 3만 원짜리였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허연 머리,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갔습니다. 손주를 보고 싶었으니까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로비, 샹들리에가 반짝였습니다. 연회장 입구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말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여자들은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정장을 빼입었습니다. 저만 유난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입구에서 망설였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제 눈과 마주쳤습니다. 며느리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손주 보러 왔지. 편지 못 받으셨어요? 오시지 않아도 된다고. 받았어. 그래도 왔어. 며느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좀. 그때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엄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들아, 왜 왔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손주 보러 왔지. 안 돼? 오늘은 좀 곤란한데요. 곤란하긴 뭐가 곤란해? 내가 할머니잖아. 며느리가 아들 귀에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아들이 저를 연회장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엄마, 오늘 신부 쪽 친척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엄마가 오시면 좀 창피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 엄마 옷차림도 그렇고 신부 쪽에서 뭐라고 할까봐 귀를 의심했습니다. 너 지금 엄마더러 창피하다고? 엄마, 이해해줘요. 오늘만이라도. 이해? 뭘 이해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내 엄만데 왜 창피해? 엄마. 아들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목소리 낮춰요. 사람들 쳐다봐요. 쳐다보든 말든 내가 할 말 있어. 엄마, 제발. 너 정말 이럴 거야? 손주 얼굴 한번 보는 것도 안 돼? 아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5분만 보세요. 그리고 가주세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연회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꽃장식, 큰 케이크, 테이블마다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한가운데 아기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곳에 손주가 앉아 있었습니다. 분홍색 한복을 입은 작은 아기, 통통한 볼, 까만 눈, 제 피가 흐르는 아이였습니다. 다가갔습니다. 우리 손주, 목이 메었습니다. 아기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할미가 누군지 알아? 그때 며느리가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아기 건드리지 마세요. 놀랄까봐. 손을 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분 누구야? 잘 모르겠는데. 귓속말이 들렸습니다. 더는 못 참았습니다. 돌아섰습니다.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에 섰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돌잔치장을 나온 뒤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라면을 끓여놓고 반도 못 먹었습니다. 국물만 마시고 버렸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아들이 저를 밀어내는 꿈, 손주를 안으려는데 며느리가 가로막는 꿈, 연회장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꿈,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시장 일을 하다가도 멍했습니다. 생선을 손질하다 칼에 손을 베었습니다. 피가 철철 흘렀습니다. 정수가, 정신 차려. 옆 가게 아주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아, 미안해요. 밴드를 붙이고 다시 일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딴 데 가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왜 이렇게 됐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체중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옷이 헐렁해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광대뼈가 튀어나왔습니다. 눈은 푹 꺼졌습니다. 이러다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좁은 방에 혼자 앉아 벽만 바라봤습니다. 텅 빈 마음, 텅 빈 방, 텅 빈 인생. 그때였습니다. 똑똑,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혹시 아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정숙 씨, 미역국 끓였는데 나눠 먹으려고요. 실망이 얼굴에 드러났나 봅니다. 할머니가 미안한 듯 웃었습니다. 아이고, 누구 기다렸어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뚝배기를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정숙 씨, 요새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짓말. 눈빛 보면 다 알아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들어오실래요? 그럴까요? 할머니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좁은 방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사시는구나. 네. 혼자 살기엔 외롭겠어요. 외로워요. 고백했습니다. 저도 혼자 살아요.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서울에 살아요. 자주 연락해요? 가끔요. 한 달에 한 번? 바쁘니까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근데 뭐 어쩌겠어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자식들 인생은 자식들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 거고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전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왜요? 자식이 제 전부였거든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아들한테 모든 걸 쏟아부었죠. 그래서요? 나이 들고 보니 그게 독이더라고요. 독이요? 네. 자식한테 너무 많이 주면 당연하게 여겨요. 고마운 줄 몰라요. 정확히 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기대를 끊었어요. 자식 인생 따로, 내 인생 따로. 쉽지 않았겠어요. 처음엔 너무 힘들었죠. 근데 시간 지나니까 편해지더라고요. 할머니가 미역국을 가리켰습니다. 식기 전에 드세요. 그리고 정숙 씨. 네. 이제 정숙 씨 인생 사세요. 남은 시간 얼마 없어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간 후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음식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인생을 살라. 그게 뭘까요? 평생 아들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제 인생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에 가다가 복지관 앞을 지나쳤습니다. 게시판에 공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교양 강좌 수강생 모집, 서예반, 노래교실, 스마트폰 활용, 원예교실.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원예교실, 식물을 키운다. 나도 저런 거 해볼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돈으로? 수강료를 받습니다. 한 강좌당 월 3만 원. 제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하루 일당이 5만 원인데 3만 원은 그래도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한 번쯤은 나를 위해 써보자. 복지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젊은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 원예 교실 신청하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좋은 선택하셨어요. 다음 주 화요일 시작이에요. 수강료를 냈습니다. 3만 원.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영수증을 받아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간질거렸습니다. 설렘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화요일이 왔습니다. 원예 교실에 갔습니다. 수강생은 10명 정도. 다들 저처럼 나이 든 분들이었습니다. 선생님은 40대 남자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함께 식물 키워볼 거예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처음엔 바질로 시작할게요. 키우기 쉬워요. 작은 화분과 흙, 씨앗을 나눠줬습니다. 손으로 흙을 만졌습니다. 촉감이 묘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 흙을 파고 씨앗을 넣으세요. 그리고 살살 덮어주시고요. 선생님 말대로 했습니다. 작은 씨앗이 흙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매일 물 주시고 햇빛 잘 드는 곳에 두시면 일주일 후 싹이 나와요. 일주일 후 기다리게 생겼다는 사실. 신기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화분을 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창가에 놓았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자리였습니다. 잘 자라라. 중얼거리며 물을 줬습니다. 그날 밤 화분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흙 속에서 뭔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이 텅 빈 마음 속에서도 뭔가 새로운 게 자라날 수 있을까?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은 오랜만에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기적처럼 싹이 돋아났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화분으로 달려갔습니다. 흙을 뚫고 올라온 연두색 떡잎. 와,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손가락으로 살짝 만졌습니다. 보드라웠습니다. 연약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원예 교실에 가서 자랑했습니다. 선생님, 제 밭을 싹 텄어요. 오, 잘하셨네요. 계속 물 주시고 햇빛 잘 쐬어주세요. 옆 할머니가 제 화분을 봤습니다. 정숙 씨 싹이 제일 크네요. 그래요? 뿌듯했습니다. 칭찬이 이렇게 기분 좋은 줄 몰랐습니다. 다음 시간엔 방울토마토 모종 심을 거예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기대가 됐습니다. 바질 옆에 토마토 화분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엔 상추, 그 다음엔 고추. 좁은 방 창가가 작은 텃밭으로 변했습니다. 아침마다 제일 먼저 식물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잘 잤니? 오늘도 예쁘네. 물을 주고 잎을 쓰다듬었습니다.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지? 햇빛 많이 받아. 어제보다 더 자랐네. 기특해. 혼잣말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식물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을 주면 자랐습니다. 햇빛을 쐬어주면 건강해졌습니다.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토마토에 작은 꽃이 폈습니다. 노란색 꽃, 꽃이다. 눈물이 났습니다. 제 손으로 키운 식물이 꽃을 피웠습니다. 어느 날 바질 잎을 따서 라면에 넣어 먹었습니다. 향이 좋았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제가 키운 채소로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아들 없이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친구가 생겼습니다. 김영희 할머니. 같은 원예 교실 수강생이었습니다. 정숙 씨, 식물 키우는 솜씨 정말 좋아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선생님도 칭찬하시던데요. 쑥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기뻤습니다. 영희 할머니도 혼자 사셨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시고 딸이 둘. 딸들은 자주 와요? 1년에 한두 번? 바쁘다고. 섭섭하지 않으세요? 처음엔 그랬죠. 근데 이제 익숙해요. 담담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어요. 시간이 약이에요. 영희 할머니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내일 산책할래요? 뒷산에 벚꽃 피었대요. 좋아요. 다음 날 함께 산을 올랐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예쁘다. 그치? 이래서 봄이 좋아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싸온 김밥. 저는 집에서 만든 계란말이. 정숙 씨, 요새 표정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요? 네. 처음 봤을 땐 죽을 상 같았는데 웃음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지금은요? 살고 싶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잘 됐다. 우리 오래오래 살아요. 네. 산에서 내려오는 길. 영희 할머니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산까지 왔는데 노래 한 곡은 불러야지. 저도 복지관 노래교실 다녀볼까요? 그거 좋은데요? 같이 다녀요. 정말요? 당연하죠. 다음 주부터 노래교실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여행을 떠나요 배워볼게요. 선생님이 피아노를 쳤습니다. 따라 불러보세요. 처음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음정도 안 맞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부르다 보니 나왔습니다. 당신을 보면 그리움에 울컥해.
가사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막혔던 게 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업 후 영희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숙 씨 목소리 좋아요. 계속하세요. 감사해요. 칭찬이 이렇게 힘이 되는 줄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주름진 얼굴, 여전히 초라한 모습. 하지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죽은 것 같던 눈에 빛이 돌았습니다. 나 변하고 있구나.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혹시 아들한테 연락이 왔을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울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래, 괜찮아. 나한테는 내가 있으니까. 창가의 식물들을 바라봤습니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바질은 무성했습니다. 상추는 싱싱했습니다. 모두 제가 키운 것들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아무 도움 없이 살아 있었습니다.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처럼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식물들에게 물을 줬습니다. 토마토는 주먹만 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었습니다. 바질은 무성하게 자라 요리할 때마다 잎을 땄습니다. 시장 일을 마치면 복지관에 들렀습니다. 화요일엔 원예교실, 목요일엔 노래교실, 금요일엔 영희 할머니와 산책을 했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아들 생각이 줄어들었습니다. 완전히 잊은 건 아니었습니다. 가끔 문득 떠올랐습니다.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하지만 예전처럼 가슴 아프진 않았습니다. 내 인생은 내 거야. 그렇게 다짐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전화했습니다. 정숙 씨, 시내 나가는데 같이 갈래요? 어디 가는데요? 백화점 세일한대요. 구경이나 하러요. 좋아요. 오랜만에 시내에 나갔습니다. 백화점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화려한 옷들, 비싼 가방들, 눈요깃거리였습니다. 정숙 씨, 저기 카페 가요. 다리 아파요. 백화점 안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커피 한 잔에 6,000원. 비쌌지만 괜찮았습니다. 오늘은 저를 위한 날이니까요.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달콤했습니다. 이거 맛있네요. 그치? 가끔은 이런 사치도 필요해요. 영희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카페 입구로 익숙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그 옆엔 친구로 보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둘 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정숙 씨, 왜 그래요? 저기, 영희 할머니가 쳐다봤습니다. 아는 사람이에요? 며느리예요. 어머, 그럼 인사하러 가요. 아니에요. 급히 말렸습니다. 그냥 있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못 보길 바랐습니다. 다행히 며느리는 반대편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왜 인사 안 해요? 그냥 불편해서요. 영희 할머니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친구가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컸습니다. 듣지 않으려 해도 들렸습니다. 야, 너네 남편 승진했다며? 친구가 물었습니다. 응, 지난달에 부장 됐어.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승진? 귀가 쫑긋했습니다. 와, 대박. 월급 많이 올랐겠네? 거의 2배. 보너스까지 하면 엄청나. 부럽다. 그럼 이제 여유 있겠네? 응, 확실히 달라졌어. 작년엔 진짜 힘들었는데. 작년. 제가 집을 잃고 월세방으로 쫓겨난 그때. 손주가 태어난 그때. 근데 시어머니는 뭐라 안 하셔?
친구가 물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니, 연락 끊었어. 며느리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진짜? 왜? 귀찮잖아. 맨날 돈 달라 그러고. 어머니가 돈 달라고 해? 응. 우리한테 5천만 원 줬다고 맨날 그 얘기하는 거야.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니, 그건 갚아야 하는 거 아니야? 갚긴 뭘 갚아? 어머니가 좋아서 준 건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남편 사업 망했을 때 진짜 난리였어. 자기는 집까지 빼앗겼다고. 헐, 진짜? 응. 그래서 우리 보고 돈 보태주라고 하는 거야. 우리도 힘든데. 진짜 부담스러웠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했지. 어머니랑 연락 끊으라고. 남편이 뭐래? 처음엔 망설이더니 나중엔 그러더라. 그게 낫겠다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숙 씨,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듣고 싶었습니다. 근데 돌잔치 때 어머니 왔었잖아. 맞아. 그때 진짜 당황했어. 초대도 안 했는데. 옷차림도 좀 그랬다며? 완전. 우리 친척들 앞에서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 그래서 어쩌다 왔대? 글쎄, 아마 초대장 받나 봐. 근데 거기에 오지 말라고 써놨거든. 그런데도 왔어? 응. 그래서 남편이 5분만 보고 가라고 했어. 진짜 민망했다니까. 친구가 웃었습니다. 며느리도 웃었습니다. 제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인데 좀 그렇지 않아? 뭐가 그래? 우리 인생은 우리 거잖아.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희생할 순 없지. 그건 그렇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가 준 돈 덕분에 남편 회사에서 사업 실패한 거 안 들켰거든. 그게 제일 중요했어. 아, 그 돈으로 빚 막은 거구나? 응. 어차피 어머니 돈 아니었으면 남편 회사에서 잘렸을 거야. 그럼 지금 승진도 없었겠지. 그럼 어머니한테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야? 감사는 무슨. 그냥 우리 운이 좋았던 거지.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 소리가 났습니다. 며느리가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며느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더듬거렸습니다. 다 들었다. 어머니, 그게 내가 좋아서 준 돈이라고? 운이 좋았던 거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오해예요. 제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내가 귀찮다고? 창피하다고? 카페 안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이러면 어때? 너희가 나한테 한 짓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며느리 친구가 눈치를 보며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갈게.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며느리 혼자 남았습니다. 어머니, 아들한테 전해. 일요일 오후 2시에 내 집으로 오라고. 어머니, 남편은 바빠서. 바쁘면 시간 내라고 해. 안 오면 후회할 일 생긴다고.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꼭 전해. 돌아섰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아니요. 안 괜찮아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눈물이 나면 그냥 울어요. 참지 말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다 들으셨죠? 응. 저 바보 같죠?
아니에요. 정숙 씨는 좋은 엄마였어요. 좋은 엄마는 무슨 이용당한 거잖아요. 그건 아들이 나쁜 거예요. 정숙 씨 잘못 아니에요. 영희 할머니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만날 거예요. 아들을요? 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요. 잘 생각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가에 식물들이 보였습니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 있었습니다. 하나를 따서 먹었습니다. 달았습니다. 하지만 입맛은 없었습니다. 일요일을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대화를 준비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1시 50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없었습니다. 들어와. 아들이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좁은 공간, 창가의 식물들, 초라한 살림살이. 엄마, 여기서 사세요? 응. 네가 알아? 관심이나 있었어? 쏘아붙였습니다. 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앉아. 방석을 깔아놓았습니다. 아들이 어색하게 앉았습니다. 저도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들이 먼저 물었습니다.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토요일에 카페에서 네 마누라 봤다. 네. 친구랑 수다 떠는 거 다 들었어.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승진했다며? 부장 됐다며? 월급 2배 됐다며? 누가 그래요? 내 마누라 입으로 한 말이야. 내가 직접 들었어. 아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가 준 돈은 운이 좋았던 거라고 했지? 그 돈 덕분에 회사에 들키지 않았다고 했지? 엄마, 나한테 연락하는 게 귀찮다고 했지? 돌잔치 때 창피했다고 했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내가 생각하는 엄마야? 엄마, 그건 말해봐. 그게 사실이야, 아니야? 소리쳤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이에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다 사실이에요. 저 승진했어요. 작년에. 작년에? 네. 그럼 왜 엄마한테 연락 안 했어? 집사람이 싫어했어요. 마누라가 싫어하면 엄마는 버려도 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집 빼앗기고 월세방에서 라면 먹고 사는데 너희는 승진 축하한다고 해외여행 갔잖아. 어떻게 아세요? 카톡에 다 올려놨더라. 발리 해변에서 웃고 있던 네 얼굴 똑똑히 봤어. 아들이 휴대전화를 꺼내 뒤적거렸습니다. 그건 회사 포상휴가였어요. 거짓말하지 마. 진짜예요. 그럼 돈 없는데 왜 명품 가방을 사? 왜 고급 레스토랑을 가? 아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엄마한테 연락이라도 하지. 집 경매 넘어간다고 빌었는데 너도 힘들다고만 했잖아. 그때 저도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 너 힘들었어. 인정해. 근데 엄마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안 힘들었을 것 같아? 평생 모은 돈 다 날리고 집까지 잃고 월세방에서 떨면서 사는 엄마는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해서 끝나? 그럼 어쩌라고요? 아들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하라고요? 돈 갚으면 돼요? 당연하지. 못 갚아요. 지금 당장은 못 갚아요. 그럼 언젠가는 갚을 거야? 모르겠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너 정말 그럴 거야? 엄마, 저도 살아야 해요. 제 가정이 있어요. 엄마는 네 가정에 포함 안 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말해봐.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이해를 못하세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빡빡한데. 저도 애 키우고
집 사고 그러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그 돈 내 돈으로 마련한 거잖아. 엄마가 좋아서 준 거잖아요. 그 순간 모든 게 멈췄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알아서 준 돈이에요. 제가 빌려달라고 강요했어요? 엄마가 주셨잖아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너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진심이에요. 엄마가 저한테 투자하신 거예요. 투자는 손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나가. 엄마. 지금 당장 나가.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 어떻게 진정해? 소리쳤습니다. 70평생 너 하나만 보고 살았어. 내 인생 다 너한테 바쳤어. 근데 돌아온 게 뭐야? 저도 엄마 생각해요. 거짓말. 넌 네 생각밖에 안 해. 엄마, 나가라고.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 아들이 망설이다 나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토마토를 따서 입에 넣었습니다. 달았습니다. 내가 키운 거야. 내 손으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 그래도 이렇게 열매를 맺었어.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는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아들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날 밤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제 삶은 놀랍도록 달라져 있었습니다. 복지관 원예교실 수강생에서 이제는 보조 강사가 됐습니다. 선생님이 제안했습니다. 정숙 씨, 초보자들 가르쳐 주실래요? 정숙 씨만큼 정성껏 키우는 사람 없어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제가 뭘 가르쳐요? 아니에요. 정숙 씨의 그 마음을 나눠주시면 돼요. 그렇게 시작한 일이 제 새로운 일상이 됐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어르신들께 식물 키우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토마토는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흙이 마르면 그때 흠뻑. 바질은 잎을 따주면 따줄수록 풍성해져요. 가르치면서 저도 배웠습니다. 사람도 식물처럼 관심과 정성을 주면 자란다는 걸. 시장 일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고되지 않았습니다. 옆 가게 아주머니들과 웃고 떠들며 일했습니다. 정숙이 요새 얼굴에 윤기 나네? 그래. 나이 들어 철든 건가 봐. 무슨 소리. 정숙이는 달라졌어. 진짜로. 그 말이 기뻤습니다. 저도 느꼈으니까요. 아들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문득 떠올랐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잘 살겠지. 그 정도였습니다. 원망도 사라졌습니다. 그래,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 마음을 비우니 편했습니다. 대신 제 삶을 채웠습니다. 작은 방이지만 알뜰하게 꾸몄습니다. 창가엔 식물이 가득했습니다. 벽엔 서예 작품을 붙였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제가 쓴 글씨였습니다. 서툴렀지만 마음을 담았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바자회를 연다고 했습니다. 정숙 씨, 우리 키운 채소 팔아요. 영희 할머니가 제안했습니다.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 돕기래요. 좋아요. 일주일 동안 준비했습니다. 방울토마토, 상추, 바지를 예쁘게 포장했습니다. 손수 만든 팻말도 붙였습니다. 정성으로 키운 유기농 채소. 바자회 당일 복지관 마당에 테이블을 펼쳤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와, 토마토 싱싱하네요. 직접 키우셨어요? 네, 정성껏 키웠어요. 채소가 하나둘 팔려나갔습니다. 뿌듯했습니다.
제 손으로 키운 게 누군가에게 기쁨을 준다는 사실 신기했습니다. 오후 3시쯤 거의 다 팔렸을 때였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아들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수척했습니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차갑게 물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서 뭐해? 친구가 복지관 바자회 한다고 해서 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여기 계실 줄은 몰랐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토마토 살게요. 3,000원이에요. 돈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갑이 낡았습니다. 구겨진 10,000원짜리를 꺼냈습니다. 거스름돈을 돌려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들이 토마토를 받아들었습니다. 돌아서려다 멈췄습니다. 엄마, 더 할 말 있어? 할 말이 있어요. 여기서는 안 돼. 사람들 쳐다봐.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복지관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바자회 끝나고 우리 집으로 와. 네. 해가 지고 바자회가 끝났습니다. 수익금을 세어보니 15만 원이 나왔습니다. 대박이에요. 영희 할머니가 기뻐했습니다. 정숙 씨, 아까 그 사람 아들이에요. 어머, 그럼 인사했어야 하는데. 괜찮아요. 지금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무슨 일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골목 입구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담벼락에 기대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들어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창가의 식물들, 정갈하게 정리된 방. 엄마, 여기가 더 좋아졌네요. 그래서 할 말이 뭔데? 방석을 깔았습니다. 아들이 앉았습니다. 저도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회사 잘렸어요. 뭐? 3달 전에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승진했다며? 그게 1년밖에 안 됐어요. 구조조정 1순위였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취업이 안 돼요. 나이도 있는 데다가 경력도 애매하고. 그래서 나한테 온 거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돈 달라고? 아니에요. 급히 말했습니다. 그럼 뭔데?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후에야 말했습니다. 마누라가 이혼하자고 해요. 뭐? 제가 실직하니까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애는 마누라가 데려갔어요. 손주를? 네. 친정에 가 있어요. 돌아올 생각이 없대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내가 어떻게 알아?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너 1년 전에 뭐라고 했어? 내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했잖아. 그 가정은 어디 갔어? 지켰어? 못 지켰어요. 그럼 이제 와서 왜 나한테 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저 진짜 잘못했어요. 안다. 엄마 말씀이 다 맞았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요. 죄송해요. 그때였습니다.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발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 예전 같았으면 안아줬을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괜찮다고 토닥였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알아. 근데 그게 뭐? 네. 네가 잘못한 걸 안다고 해서 내가 용서해 줄 것 같아? 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너 1년 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엄마가 좋아서 준 거라고 했지? 투자는 손해 볼 수도 있다고 했지? 엄마, 그건 그 말이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0평생 너만 보고 살았어. 내 인생 전부를 내한테 바쳤어. 엄마, 근데 너한테 돌아온 건 뭐였어? 배신이잖아.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다야? 돈 갚을 거야? 지금은 없어요. 그럼 언젠가는 갚을 거야? 노력할게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노력? 1년 전에도 그랬잖아. 이번엔 진짜예요. 믿을 수 없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고. 그렇게 빌어봤자 소용없어. 아들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내가 알아서 해. 내 인생이잖아. 엄마,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돌아섰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토마토를 하나 땄습니다. 이거 가져가. 아들에게 내밀었습니다. 엄마, 내가 키운 거야. 아무 도움 없이. 아들이 토마토를 받았습니다. 엄마는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어. 너도 그렇게 살아. 누구한테 의지하지 말고.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응. 이제 끝이야.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 엄마, 나가라고. 다신 오지 마. 아들이 토마토를 쥐고 나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아들의 무릎 꿇은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 내가 너무한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살아야 해.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식물들에게 물을 줬습니다. 시장에 나가 일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일상은 계속됐습니다. 아들 없이도 제 삶은 돌아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습니다. 아들 필체였습니다. 망설이다 뜯었습니다. 엄마, 저 민우예요. 재취업됐어요. 작은 회사지만 성실하게 다니고 있어요. 마누라랑은 이혼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애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있어요. 엄마, 저 이제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요. 돈은 시간 걸리겠지만 꼭 갚을게요. 그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엄마가 주신 토마토 매일 보면서 반성하고 있어요. 엄마처럼 저도 혼자 설 수 있게 노력할게요. 엄마 사랑해요. 편지를 접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인생의 아름다운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영희 할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저예요. 정숙 씨. 무슨 일이에요?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갈래요? 좋죠. 함께 뒷산에 올랐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정숙 씨, 요새 표정이 정말 좋아요. 그래요? 네. 뭔가 평화로워 보여요. 내가 평화로운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아들을 놓아준 뒤로 마음이 편했습니다. 언니, 저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뭐가요? 아들 없이도요. 영희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 됐어요. 정말 잘 됐어요. 산에서 내려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가에 앉았습니다. 토마토가 또 빨갛게 익었습니다. 하나를 따서 먹었습니다. 달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수고했어, 정수가. 스스로를 안아줬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어.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았지만 저는 살아있었습니다. 집을 잃었지만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돈을 잃었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창밖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꽃잎이 떨어져도 또 피어날 겁니다. 봄은 다시 오니까요. 제 인생의 봄도 다시 왔으니까요. 복지관에서 새로운 수강생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어요? 네, 식물 키워보고 싶어서요. 잘 오셨어요. 화분과 흙을 나눠드렸습니다. 처음엔 바질로 시작하세요. 키우기 쉬워요. 씨앗을 심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일주일 후면 싹이 나올 거예요. 그때 정말 기뻐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분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식물 키우신 지 오래되셨어요? 2년 정도요? 와, 그럼 정말 잘 키우시겠네요. 글쎄요. 그냥 정성껏 키울 뿐이에요. 정성이요? 네. 매일 말 걸어주고, 물 주고, 햇빛 쐬어주고요. 식물한테 말을 걸어요? 그럼요. 사람이든 식물이든 관심 받으면 자라요. 그분이 웃었습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수업이 끝나고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벚꽃잎이 계속 흩날렸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할까?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래, 행복해. 아들이 곁에 없어도, 돈이 많지 않아도, 큰 집이 없어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저를 사랑하는 법을 알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70평생을 돌아보며 제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아들에게 다 바친 인생, 집을 잃고 배신당한 이야기, 하지만 다시 일어선 이야기,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이야기.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었다. 나도 내 인생의 주인공이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환했습니다. 식물들이 달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처럼요. 내일도 해가 뜰 겁니다. 내일도 식물에게 물을 주고, 시장에 나가 일하고, 복지관에서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아들 없이도 제 인생은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혼자라는 게 외로움이 아니라는 걸, 혼자라는 게 자유라는 걸,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눈을 감았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나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세상 그 누구에게든 진짜 사랑은 받는 것일까요? 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